안녕하세요, 김윤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감자, 금계란이라고 불리면서 밥상 물가를 올리는 데 일조했던 감자와 계란 가격이 갑자기 폭락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식 톡톡 생활경제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 주간 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부터 다양한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주간 핫토픽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간 핫토픽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 김묘상 연예부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사생활을 노출 안 하기로 유명하신 배우 고두심 씨가 네. 제주도에 집을 공개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두심 씨가요,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대의 나이거든요. 네. 그런데 소녀 감성이 굉장히 물씬 풍겨났고요. 네네. 또 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두심 씨가 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는데 제주도에 집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고두심 씨 하면 제주도 출신의 스타로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 집이 아직도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한쪽에 가족 사진도 다 걸려 있고 하는데 구조도 그 옛날 그 집 그대로여서 네. 보는 분들이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파란색 때문이더군요. 네. 네, 요즘 제주도 하면 워낙 이효리 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원조는 고두심 씨라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때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인공을 찾아가는 거였는데 주인공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옆에서 고두심 씨일 것 같다고 네.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 하면 사실 고두심 씨였는데 그 고두심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주도 하면 나였는데 젊은 애들이 갑자기 오면서 갑자기 판도가 바뀌었다 라면서 누구를 꼭 지칭하진 않았지만 모두들 이효리 씨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저도 좀 보태면 네. 고두심 씨가 사실 두 가지 수식어 별명이 있었어요. 네. 국민 엄마, 네. 제주의 딸.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그 제주가 낳은 가장 유명한 여성이 거상 김만덕인데 76년도에 먼저 드라마가 됐어요. 정화라고. 맞아요. 그때 주연이 고두심 씨였고 2010년에 다시 한번 거상 김만덕으로 드라마가 됐을 때 주인공은 이미연 씨였지만 거기 할매 역으로 또 고두심 씨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오랜 세월 제주도의 대표 명사였습니다. 맞습니다. 제주의 딸. 예. 뭐 이효리 씨야 그냥 이사 가서 거기서 네, 거주하고 있지만 네. 고두심 네. 씨는 거기서 나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두심 씨가 제주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고두심 씨가 근데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지만 드라마가 끝나면 꼭 제주도를 한 번씩 들르신다고 해요. 그 방송에 나왔던 옛집, 예전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쓰시던 뭐 이불이라든지 또 예전에 뭐 세간살림이라든지 이게 그대로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방 자체도 본인이 컸던 방, 또 부모님이 쓰시던 방 그대로가 다 보존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고두심 씨가 얘기하시기를 드라마를 끝내고 나면 힐링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힐링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여기 달려와서 여기에 있고 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제주 전체가 나의 친정이다. 뭐 이런 말씀을 쓰시면서 고씨가 제주도에 많으니까 뭐 이런 표현도 하셨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 정도로 제주도에 애정이 깊은 고두심 씨가 제주도 모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또 기부하게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거액 1억인데 뭐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모교에 계속 기부도 해왔고 뭐 거상 김만덕 기념사업회 상임대표기도 하고 제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이 모교에 그 1억을 기부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꽃, 인꽃이라고 하는데 꽃 중에 꽃은 사람꽃이다. 이 사람 향기가 나는 꽃,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런 인꽃을 키우고 싶다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학창 시절에 사실 난 장학금 못 받았다. 단상에 올라가서 장학금 받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 여기서 멋있는 말이 나와요. 내가 그래 못 받았으면 주는 사람이라도 되자. 그래서 이렇게 모교에 계속해서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고두심 씨가 뭐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고 예. 형제도 많으시고 또 부모님이 또 돈을 좀 버셨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루머 중에 고두심 씨의 땅이 제주도에 엄청 많다. 일대 땅은 다 고두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런 네. 소문은 진짜 잘 아시네요. 제가 소문의 귀가 좀 밝아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이런 루머에 대해서 직접 고두심 씨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전에 물물 교육을 하셔서 많이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그러네. 그런데 제주도 일대의 땅이 뭐 다 고두심 씨 거다라고 할 정도의 규모는 당연히 아니고요. 왜 서울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도에는 굉장히 번화가인 칠성로가 있는데 맞아요. 그곳에 땅을 살 수 있는 정도였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농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좀 논, 밭 주로 이렇게 땅을 샀다고 해요. 그래서 밭 예. 위에 아주 크게 뭐 집도 짓고 아. 요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예. 60년대에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놀러 왔을 때 네네. 이곳을 찾아가라, 남양집을 찾아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오. 집이 바로 고두심 씨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고두심 씨의 집에서는 공짜로 밥을 많이 진짜? 줬대요. 무전 취식이 가능하군요. 농사를 많이 지어서 돈이 많진 않아도 그래도 아. 먹을 거는 풍족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땅 부자들이 다 논과 밭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있었죠. 네. 네, 아무튼 제주도 일대 땅이 다 고두심 씨 거라는 거는 루머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네. 있겠고 고두심 씨 얘기를 계속 좀 더 이어가 보자면 고두심 씨가 이제 어머니 역할을 많이 그렇죠. 맡으시는데 유난히 이제 보기에는 좀 더 슬프게도 느껴지고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처럼도 느껴져요. 그 우리나라의 국민 엄마들 계보가 쭉 이어져 있어요. 뭐 예. 김혜자 씨도 있고 김수미 씨도 맞아, 있고. 맞아. 근데 각각의 캐릭터들이 있으시죠. 김수미 씨 같으면 좀 괄괄하고 막 맞아요. 그런 억척스러운 엄마 역할이라면 이 고두심 씨의 국민 엄마 역할에는 뭔가 애잔함도 있고 또 강인함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요. 연기 철학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정화를 해놔야 내 행위가 상대방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거지 마음속이 복잡하고 욕심이 많은데 어떻게 상대방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 뭐 이런 연기 철학을 밝히기도 하셨죠. 네. 예. 고두심 씨는 뭐 연기는 우리가 여기서 뭐 짱이죠. 굳이 얘기 안 네. 해도 필요도 워낙 없죠.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방송 3사 대상까지 타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 춤을 그렇게 잘 추신다고요? 이번 방송에서 의외인데요? 스포츠 댄싱 네.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 그 오빠, 둘째 오빠가 스포츠 댄스를 한 17년 현장에서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춤추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춤출 때도 본인의 어떤 철학이 또 드러나시더라고요. 내가 운동을 잘하고 있구나. 이 시간에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면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자신만의 행복론을 펼치기도 했는데 여기서 또 모모랜드의 뿜뿜까지 네. 선보이면서 진짜 흥부자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셨죠. 네. 제가 지금 이 영상이 나오는 요 취재 현장에 제가 갔었거든요. 진짜요? 예전에 갔었는데 같이 춤 추셨습니까? 못 춥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뭐 바람이 휘날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춤을 잘 추세요. 깜짝 놀라요. 무대를 정말 휘젓고 다니시더라고요. 야. 지금 춤은 아마 차차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자, 뭐 앞으로도 왕성한 연기 활동 계속 이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저도 네. 고두심 씨 그 집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고즈넉하니. 좋죠.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오빠 부대의 원조,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남진 씨 소식인데요. 아유. 사실 뭐 남진 씨 노래 뭐 그대여 변치마오 좋은 거 많지만 그래도 뭐라 해도 님과 함께가 푸른 초원이. 그렇죠. 대표곡인데 세상에 이 님과 함께가 다른 사람이 부를 뻔했었다라는 빗 이야기가 이번에 그래요? 공개가 됐어요. 사실 이 님과 함께 1972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네, 네. 굉장한 인기몰이 속에 남진을 탑가수 대열에 합류시켰고 정말 남진 씨의 인생곡이 된 노래죠. 1972년이 역사적인 해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태어났 네, 기획하실 줄 말하실 줄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뒷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남진 씨는요, 작곡가 선생님이 네. 이제 노래가 나왔으니 함께 작업을 하자라고 했는데, 남진 씨가 이 약속을 10번 정도 펑크를 냈다고 진짜요? 합니다. 근데 당대 또 최고의 스타이기도 했고, 굉장히 바빴대요. 방송도 하고, 데이트도 하느라. 그래서 작곡가 선생님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환경이었다라고 와라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계속 미룬 거예요. 네. 그래서 소속사 사장님, 뭐 회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화가 와서 내가 특별 수당을 줄 테니 특별 수당을 받고 작업을 같이 하자라고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약속을 펑크냈기 때문에 작곡가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존심 상하죠. 예, 이 곡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울음장을 놨고 이 소식을 들은 남진 씨가 나중에 이제 노래를 들어봤는데 한 번 듣고 너무 좋던 거예요. 그래서 열일 제쳐두고 작곡가에게 달려가서
미안했다, 죄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녹음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지났어도 사실 이 노래는 다른 주인이 사람에게 바뀔 갔을 뻔했네. 수도 있는 거죠. 참 이게 운명이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남진 씨가 안 불렀으면 상상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긴 그렇죠. 해요. 네. 예. 이 남진 씨가 노래 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님과 함께가 사실 굉장히 신나는 멜로디지만 가사가 굉장히 뭐랄까 희망적인 내용들이 있죠. 이 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당시 72년도 발표된 노래니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격변하던 시대예요. 이 산업화가 막 진행되고 있을 시절이었고 다들 농촌에서 나와서 도시로 일하러 갈 때 뭐 이럴 때 상황인데 작사가한테 물어봤답니다. 이 가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느냐. 작사가가 이제 열차를 타고 부산을 가고 있었는데 창밖을 봤더니 많이들 시골 가면 보실 거예요. 요새도 네. 농촌에 있는데 빨간색 지붕, 파란색 지붕, 네. 기와집들이 쭉 네. 보이더라는 네. 거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으로 보였던 거죠. 우와. 그렇게 가사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우리나라가 막 잘 돼서 이제 막 신이 나고 이럴 때 나온 노래라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네, 네. 뒷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이 남진 씨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죠?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좀 나훈아 씨는 향토적이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고 남진 씨는 도시적이라고 하는데 서울 태생도 아닌데 왜 도시적이라고 할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포 부자. 목포 부자 아들이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자 들어보세요. 그 우리가 쌀이 있으면요. 네. 쌀을 이제 탈고 껍데기 벗기고 네, 네. 도정 이제 해가지고 네. 현미든 백미든 예. 먹을 수 있는 예. 쌀로 만드는 정미소. 예. 호남에서 제일 큰 정미소집 아들이래요. 한 뭐 목포가 아니라 호남에서. 모든 쌀을 다 그쪽으로 가져가서 저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유복했다. 복대가리가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라도 말이죠. 네. 근데 아버님이 목포일보 발행인 사실 정미소의 신문사 대표 그야말로 호남의 최고 유지셨다. 야, 언론과 재계를 장악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남진 씨가 보니까 나이가 벌써 70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도 뭐 여전히 건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역시 원조 오빠 부대의 위험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오빠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 남진 씨가 활동할 당시에 특히 님과 함께 때 춤을 추셨잖아요. 요즘은 다 댄스 가수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노래하면서 춤추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그때 오빠라는 단어들이 이제 처음 나온 거죠. 팬들 사이에서. 사실은 뭐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뭐 한국의 황제 여러 가지 수식어 있지만 오빠의 원조라는 소리가 제일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남진 씨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 라이벌 나훈아 씨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사실 시대와 팬들이 라이벌 관계를 만들어준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라이벌이긴 하지만 나훈아 씨와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다. 예, 언젠가는 나훈아 씨하고 함께 멋진 무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소망도 밝히면서 야. 아낌없이 응원을 해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게 그럼요. 아닌가. 윈윈이죠. 예, 예. 두 분이 또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면 들면서 또 가요사의 한 획을 긋게 될 그러니까. 겁니다. 예. 그렇게 되네요. 자, 열심히 또 활동하시는 모습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최근에 사랑짱 야노시오 추성훈 씨 이 부부가 추사랑의 교육을 위해서 일본에서 해외로 이주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노시오 씨가 최근에 일본에서 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행사 현장에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좋은 인연이 생겨서 그 인연 덕분에 하와이로 이주를 하게 됐다라는 하와이. 내용을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노시오 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탑 모델입니다. 그렇죠. 이종격 투기 선수인 추성훈 씨와 2007년에 열애를 시작해서 2009년에 결혼을 했고 2011년에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 사랑이 추사랑 양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했죠.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온 가족이 함께 출연을 하면서 정말 전 국민적인 사랑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좋은 인연이 닿아서 이제 하와이로 이주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야노시오 씨가 직접 그 이주 이유를 3가지를 밝혔어요. 자녀 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또 가족과의 시간, 나를 위한 도전 이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해외로 이주했던 어떤 그 원인이나 뭐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네. 해외 생활, 딸의 육아, 가족이나 일에 대한 도전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장소에서 해보고 싶었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었고요. 비전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떠올리다 보니 좋은 학교를 만나는 등 여러 가지 인연이 따랐다. 내가 생각하는 흐름과 일치했다라고 하면서 또 하와이에서 친선대사직을 또 제안하기도 했기 그래요? 때문에요. 이 부분들 뭐 다양한 부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와이가 정말 환경은 좋죠. 그렇죠. 예, 워낙 그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저는 하와이를 못 가봐서요. 저도요. 저도요. 가보신 줄 알았어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말씀하셔서.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들 하시니까 슬퍼지네요. 지금은 누구나 하와이 가서 없잖아요. 사는데.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그 경남 부곡에 있던 부곡 하와이가 있었죠. 거기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예. 거기도 못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더 슬퍼지네요. 자, 과거 자녀 교육법이 오해받기도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 바로 지난 1월인데요. 예. 그때 이제 추사랑 씨가 사랑이를 데리고 어떤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사랑이가 이 남의 휴대전화를 전화기를 만지는 그 모습이 있는데 이 야노 씨 엄마가 전혀 뭐라고 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교육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모습이 전파를 탔어요. 이거를 두고 굉장히 이거 너무 혼내지 않는 교육법 문제 있지 않느냐 논란이 일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특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굉장히 좀 금기시하잖아요. 그렇죠. 하다 국민성이 보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후에 야노셔가 인터뷰를 해요. 아 맞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도 받았고 유치원 교사랑 상담도 했고 어머니께 야단도 맞았고 남편과 둘이 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약간 혼내지 않는 육아법을 버렸습니다.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와이 이주 보도가 되자 예. 혹시 이렇게 사람들이 본인의 교육법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불편해서 이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요. 억측도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뭐 방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야노 씨와 추성훈 씨만큼 사랑의 교육에 힘쓰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 게 예전에 몽골에서 펼쳐지는 예능에 딸을 데리고 또 맞아요. 네,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몽고에서의 그 대자연 또 대가족 속에서 자라나는 그 경험을 사랑이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걱정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예. 네, 이번에는요, 이 추성훈 야노시오 부부 외에도 이 자녀 교육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고 있는 스타들을 좀 더 알아볼 텐데, 먼저 네. 첫 번째 스타 어떤 분이죠? 네, 역시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만만치 않은 입담을 보여준 분입니다. 바로 배우 김희애 씨 이야기인데요. 김희애 씨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 출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죠. 맞아요. 이찬진 씨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네. 사실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 불같은 사랑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상황이 조금 그렇게 결혼으로 이끌려졌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먼저 신문에 열애설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기자회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상견례를 진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96년에 결혼을 했고요. 98년과 2000년에 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현재 21살, 그리고 둘째 아들이 오, 애들이 벌써 19살인데요. 컸어요? 네, 결혼 후에 사실 김희애 씨는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아이들 양육에 전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그러네요. 한국의 빌 게이츠라 불리는 이찬진 씨와 결혼한 김희애 씨의 자녀 교육법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번에 저도 유행어가 궁금했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녀 교육법 맞아요. 놓치지 않았을까요? 놓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교육법이 뭘까, 특히 김희애 씨가 한다 그러면 진짜 뭔가 떡 부러질 것 같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흔히 말하는 좀 나는 아이들을 좀 풀어놓는다, 자율성을 강조한다면서 자율형 교육법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해봤다. 그리고 나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어디 공부하더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 아이들이 진짜 잘 먹고 또 잘 생활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좋고 네. 그런 모습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정상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결국 그 자율형이죠. 예. 그렇죠. 여기 이제 교육 철학을 얘기하면서 이 아빠가 워낙에 독서 광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아이들도 그렇게 책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런 자연스러운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중요한 믿는 것 구석이 같습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 네, 근데 김희애 씨 하면 워낙 연기에 대한 열정이 크시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도 왠지 뭐 치맛바람 같은 게 셀 것 같고 이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연기를 워낙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엄마의 이로서도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아이를 부모 욕심대로 키울 수는 없다. 부모 바람대로 키울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아이들마다 받아들이는 속도도 다르고 앞날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성실
사실 하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이 김혜 씨가 이제 엄마들 모임을 가봤다 그래요. 네. 그랬더니 어머 엄마들의 이 학구열이 엄마가 공부를 하나 너무 거세더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자유령을 택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은 전혀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린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전혀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자녀 교육은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차라리 나한테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뭐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죠, 눈빛으로. 영이 아니죠. 뭐 수박이라든지 참외만 깎아다 놓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엄마 그러면 진짜 엄청 부담스러울 것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희애 씨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이랬다고 합니다. 네. 될 놈은 어찌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뭐 가르치거나 할 때 아이들이 그만 배우고 싶어요, 그만 두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마다 그냥 그만둬라, 하고 싶은 걸 해야지 하기 싫은 건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였는데, 그 말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는 왜 맨날 그냥 그만두게 냅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풀어놓으니까 네. 제 갈 길을 알아서 잘 가고 대학도 잘 들어갔다. 그러면서 아이들 교육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요. 네. 예.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 저 뭐 받고 싶을 때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 절대 필요 없다. 똑같은 교육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조하고. 그렇죠. 보일러 안 놔줘도 된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보일러 안 놔줘도 된다. 된다. 그냥 시원해. 뭐 이런. 애치. 맞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마잖아요. 네. 일정 부분은 네. 신경 쓴 부분이 교육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그럼 없을 수가 2009년도에 이분들이 그 제주도에 별장을 구입하게 되고요. 네. 아이들을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다양한 수업을 하는 곳이라고 해요. 뭐 럭비라든지 스킨스쿠버 등을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선택을 했다고 하면서 김혜 씨가 과거에 방송에서도 밝힌 바 있었는데요. 네. 서울과 제주를 오가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아우.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죠. 예. 이거야말로 대단한 교육이네요. 그러네요. 교육이죠. 얼마나 귀찮겠어요. 사실 서울과 제주도로 가는 게. 그러니까. 예. 예. 그가 정말 엄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김희애 씨의 아이들이 지금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면 저는 아예 조금 더 있어 보세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9, 21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희애 씨의 이 자유령 교육법을 존경하는데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둘 수 있어도 고등학교 되고 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희애 씨가 그럼 이런 자유령 교육법을 왜 택했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네. 다 너무너무 잘된 사람들 부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린 걔 포기했어요. 이랬던 애들이 오히려 되더라. 네,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방법이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틀에 가둬놓지 않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2012년 인터뷰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애들 꼼꼼하게 못 챙겼는데 친구가 오히려 내 둘째 아이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20년 뒤에 내 모습이에요. 나는 지금 횟집을 하고 있다. 형이랑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에 막 확장 공사를 마쳤는데 확장까지 했는데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글들을 올렸더래요. 제주도에서 자연산을 맛봤군요. 이런 글을 보면서 참 형제에도 느껴지고 뭔가 글이 참 구체적이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좀 안심이 됐다,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뭐 전형적인 자유형 교육 방식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이제 부모의 생각에 따라서 교육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유형 교육 방식도 있고 또 다른 교육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 자녀 교육 방식이 또 있을까요? 네, 이번 자녀 교육법의 주인공은요, 아직도 청순미의 대명사로 꼽히는 분입니다. 바로 배우 심은하 씨 이야기인데요. 오랜만이네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8월만 되면 생각나죠? 그죠? 8월. 아, 그렇죠. 전 농구할 때. 너무 좋아하신대요. 굉장히 옆에서 설렘을 감추지 그러니까요. 못하고 계시는데. 입이 귀에 걸리십니다. 네. 심은하 씨가 92년에 연극 배우를 통해로 일단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93년이죠. 그때 MBC 탤런트 22기 공채로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 브라운관을 통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94년입니다. 따다단딴딴딴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 다스리. 그렇죠. 다스리를 통해서 정말 이때 연기상으로 이제 신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신인상은 그냥 타이틀에 불과했고 이때부터 정말 탑 배우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승승장구합니다.
심은하 씨가 했던 작품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다 기억에 남죠. 다 기억에 남죠. 8월의 크리스마스, 청춘의 덫. 미술관역 동물원, 네. 청춘의 덫. 청춘의 덫 청춘의 덫. 하면 유명 대사가 있죠? 부셔버리고 부셔버려.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는 이 부셔버릴 거야. 청춘의 덫. 이 작품 덕분에 99년에요. 심은하 씨가 연기 대상을 탔습니다. 네. 정말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사실 90년대 최고의 스타는 심은하 씨로 꼽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청순미의 대명사이기도 했고 카리스마 있는 연기도 했고요. 또 그 장르를 스릴러 장르로도 영화하는 그 관계 있어요. 텔미 썸띵이라든지 네. 거기서는 M도 있죠, M. 네, M도 있고요. 그래서 장르를 불문하고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많이 쌓았던 그런 스타성 있고 연기력 있는 배우였는데 2000년 영화 인터뷰를 끝으로 연예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정치인 지상욱 씨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리고 두 딸을 낳게 됐는데 사실 심은하 씨의 지금 공식적인 행사 보면요. 네. 본인의 이름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정치인의 아내로서의 역할 그런 무대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년 초마다 올해 꼭 컴백했으면 하는 배우에 항상 심은하 씨가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단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냥 돌연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은퇴하고 내조, 육아 이렇게 전념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심은하 씨는 그럼 어떤 자녀 교육법을 궁금하네요. 택했을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6년 2월에 결혼을 하죠. 결혼하고 5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하고 지금은 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그 신혼집이었던 양재동에서 남산 쪽으로 이사를 해요. 서울이 한눈에 싹 다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여기 경관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남산구 중턱에 있는 그 아파트. 예, 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경관이 뛰어난데 이곳으로 예. 이사한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그냥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네요. 자연경관이 좋은 빌라. 꼭 서울 하늘 아래 이런 빌라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네. 특별히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 있죠. 예. 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당이 아주 넓대요. 예, 아이고야.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아하. 심지어는 그 텃밭도 있어가지고 텃밭을 가꾸는 모습들도 연출할 수가 있고 아이들에게 진짜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 빌라 자체가 프리미엄 빌라랍니다. 엄청 넓은가 봐요. 아, 예. 여기 나오면 바로 그냥 뒷마당이 남산이에요. 그래요. 부럽네요. 기가 막히네요. 네, 이렇게 사는 집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따지는 심은하 씨가 그럼 과연 유치원이나 학교는 뭐 어떻게 보냈을까요? 일단 유치원부터 말씀드리면 네. 남편 지상욱 씨가 이제 연구 교수로 있었던 학교에 그 네. 부설 유치원을 아. 택했다고 해요. 그때 이 어린이집이 기존 유치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틀에 박힌 커리큘럼이 이제 말하자면 교육 과정이 아니라 유동적 커리큘럼 거기다가 또 집단 놀이 학습, 신체, 언어, 사회성 발달, 정서 이런 거를 다 골고루 발달시키려는 흔히 말하는 전인 교육형 그런 교육 시설을 택했다고 합니다. 전인교육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렇죠. 말하자면 공부만도 아니야. 예. 몸 신체 발달도 그것도 아니고 다 마음이면 마음, 공부면 공부, 몸이면 몸 이 모든 것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달하는 완벽한 교육법입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까 자연 건강까지 다 따져서 집을 선택한 게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아빠가 연구 교수로 있는 데라 택한 게 아니에요. 유치원마다 상담을 다 받아보고 거길 택했던 거고, 초등학교를 봐도 어떤 그 유명 대학의 그 사범대학 부설도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여기가요, 뭐 수준별 영어 교육에 빙상 교육, 수영 교육, 아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덕체를 좀 겸비하는 예. 그런 교육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심은하 씨는 그야말로 전인 교육에 좀 힘쓰는 엄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김희애 씨는 이제 자율형 교육이었는데 네. 심은하 씨는 체험형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드는군요. 자, 또 다른 스타의 자녀 교육법이 준비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얻은 자녀 둘이 있죠. 일남 일녀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해드린 적이 기억나요.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귀감이 되기도 했어요. 자녀를 존중하는 모습에. 근데 이들의 자녀 교육법은요, 다름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범합니다.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인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영어를 가르치느니 뭘 가르치느니 보다도 어른들에게
어떻게 예의 있게 대하는지 그런 예의 범죄를 먼저 가르치는 것을 항상 우선시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첫째 아이에게 그것을 또 완벽하게 가르치니까 둘째 아이에게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따라가는군요. 첫째 아이를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예. 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가장 기본적인 거. 맞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 임창정 씨는 오늘 예의가 없지만 네. 임창정 씨의 자녀교육법도 특이한 게 네. 넷이나 되잖아요. 네. 임창정 씨는 무조건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오. 무조건. 네. 무조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남한테는 욕을 할지언정 아이들에게는 존댓말을 씁니다. 농담입니다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네. 아이를 부모 입장에서 존중하게 된다는 맞아요. 얘기를 그렇죠. 함부로 들어서 대할 수 없겠죠. 나도 이건 좀 따라야겠다. 저도 이제 지금 애들이 어립니다만 아이들에게 특히 뭘 시킬 때 예, 앉으세요. 네. 지금부터 말은 못 노력하고 계시네요. 알아듣는데 그런 생각이 그렇더라도 들긴 좀 하더라고요. 표정도 예. 온화하게 지어주시죠. 앉으세요. 예. 예. 이게 이 부부들이 그 예의 교육을 얘기할 때 네. 항상 그 강조하는 게 예의 범절. 그러니까 네.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인사해라, 배꼽 인사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처음 보는 어른들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인사해라 이런 교육을 꼭 시킨다고 합니다. 예절 교육 방침을 알려줬고 또 자유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꼭 가르치지만 하기 싫은 게 있으면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입장도 냈었고요. 예. 맺고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잘 가르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유를 강조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김희애 씨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데 더한 것 같아요.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겨우 보름 전에 한글을 겨우 떼고 들어갔는데 어머나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왔네. 최고야. 그냥 이걸로 끝인 거고. 또 있습니다. 친한 친구 엄마가 우리 아이들 민서랑 우리 애랑 친한데 같이 학원 보내면 어떨까요? 부모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수종 씨가 묻습니다. 최민서 씨, 누구랑 학원 다니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민서 양이 대답합니다. 안 다녀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다니지 마세요, 그럼. 정말 이 모든 최선의 교육 방법을 자녀와의 사적인 대화, 그 대화 속에서 모든 해결책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 웬만한 부모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이거 방송 인터뷰 같네요. 그렇죠. 네. 대단한 교육법, 대단한 부부 생활, 대단한 교육법. 그러네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물려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최성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교육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어머니의 교육법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요. 네네. 이게 최수종 씨의 어머니께서 예전에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상을 받은 적이 그래요? 있습니다. 와. 근데 그 시상식 때 최수종 씨가 그 바쁜 스케줄 틈에도 참석을 해서 어머니께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또 자아내기도 했는데 최수종 씨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엄하게 자녀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주기도 하고 또 맴매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들이 꽤 많은데 그래도 우리 자녀가 그러니까 최수종 씨가 굉장히 말을 잘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수종 씨는 엄한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는 스스로 교복 셔츠, 양말 스스로 매일매일 빨았다고 하고요. 주말에는 운동화도 직접 빨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는 분위기 최수종 씨도 그랬고요. 누나와 남동생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키워주는 어떤 교육법이었네요. 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엄한 최수정 씨의 어머니는 어떤 교육법을 선택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엄한 엄마 밑에서 자란 친구들은 거의 비슷할 텐데 저도 비슷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수종 씨가 어린 시절의 일화인데요. 네. 집이 언덕 위에 이렇게 있었답니다. 이렇게 형제들끼리 막 놀다가 엄마가 저 멀리서 오는지를 한 명이 망을 보는 거죠. 망을 보고 엄마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머님이 오시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안에 어질러놨던 거 치우고 아주 깔끔하게. 안 그러면 너무너무 혼나니까 그렇게 호랑이 엄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삼남매 중에 뭐 한 번씩 그 사랑의 매를 들기도 했었는데 네, 최수종 씨한테는 매를 든 적이 없다고 해요. 스스로가 뭔가를 잘못하면 일찍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이 최수종 씨에게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상대적으로 누나하고 남동생은 좀 그렇지 못했나 봐요. 매를 좀 맞으셨다고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 최수종 씨가 매 안 맞게 생겼어요. 보세요. 이 엄마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는 이 삼남매 중에 최수종 씨뿐이었고 심지어 설 추석 때 부엌에서 부침개를
붙을 정도로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마음을 살펴요. 엄마 표정이 안 좋으면 재롱을 부려서 웃게 해드렸대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우리 아들 너무 사랑스럽다. 아니 이 아들을 어떻게 그러네. 매를 대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살아가는 법을 알고 네, 있었네요. 네. 예. 자, 이렇게 스타들의 자녀 교육법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비데이트 우리 뭐 볼까 이어가겠습니다. 네, 박스오피스 순위 함께 보시죠. 이번 주도 1위부터 5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5위는요, 독전이 차지했고요. 4위는 미드나잇 선, 3위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2위는 오션스 8, 1위는 바로 탐정 리턴즈, 우리나라 영화가 차지했네요. 탐정이 계속해서 1위를 이어가는군요. 너무 반가운 예. 소식이 오션스 성동일 8이 씨. 또 쥬라기 월드를 그러네요. 또 이겼네요. 그러네요. 성동일 씨와 권상우 씨. 권상우 예, 씨. 권상우 씨의 이 조합. 참 재미있는 조합. 이 영화에는 이광수 씨가 그렇죠. 아주 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자, 장마철이라서 한동안 비가 좀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생각나는 가슴 벅찬 멜로 영화 따로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클래식. 여기 손예준 씨가 첫사랑의 심벌 여주인공이고 여기 조승우. 조승우, 조인성 씨까지 두 멋지고 네, 나와요. 네, 이 얘기가 이제 1960, 70년대랑 예. 현재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예. 이제 엄마의 얘기, 엄마 주희와 딸 지혜의 얘기가 펼쳐지는데 참 놀랍게도 이 옛날 얘기 속에서도 그 친구를 위해서 대피를 하는 남자 조승우가 있고 이 또 현재에서는 친구를 위해서 대필 러브레터를 써주는 실화 노출한 말이죠. 또 이 손예진 씨가 있는데 야, 저 속에서 비 지금 보셨잖아. 이거 다 교복 이렇게 하고 명동 달려가는 있어요. 네. 네. 모두가 첫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클래식 가장 기본이고 고급이고 정통인 이런 노래 나오네요. 이 OST.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거 참 좋았죠. 나무 자전거. 맞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다 풍경 노래죠. 맞습니다. 한 편 더 있었어요. 이 손예진 씨 얼마 전에 소지섭 씨랑 한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도 또 비가 중요한 소재죠. 그렇죠. 비 올 때 클래식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구질구질해서. 근데 비 오면은 저 영화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왠지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이런 느낌. 맞아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부침개 예. 부쳐 먹으면서 클래식 보면 아유, 어제 비 좋습니다. 왔잖아요. 네. 근데 막걸리 먹었어요. 그러셨군요. 아무튼 비라는 게 여러 가지 소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많은 계획들 세우고 계시죠. 네. 예,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멋진 볼거리와 맛있는 간식이 있는 힐링 여행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휴가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고 싶으세요? 여기 눈과 입이 즐거운 곳이 있습니다. 일상 속 스트레스 날리고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 나들이 장소는 강원도 홍천군.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흥 많은 주부들이 찾은 나들이 장소는 다름 아닌 홍천강.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고요. 물을 보니까 흥분이 돼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물놀이 이보다 즐거울 순 없습니다. 벌써 여행 끝? 아니죠. 여행의 묘미는 음식 아닐까요? 신나게 들어간 곳, 여기 맛집 맞나요? 평소에 찐빵을 많이 시켜 먹거든요. 근데 여기 근처에 뭐 볼 일이 있거나 그러면 꼭 들렸다가 가요. 선물용으로도 좋다는 이 집의 찐빵. 홍천에 가면 꼭 한 번은 먹어야 할 정도로 유명하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밀가루, 설탕, 우유 등 기본 재료에 요 막걸리로 맛을 업시킨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맛이 좀 쫀득해지고요. 발효가 좀 빨리 되게끔 예전에 그 술빵 같이 그런 맛이 좀 나요. 여기에 쫀득한 식감의 비결인 쌀가루까지 첨가해주고요. 팥소를 듬뿍 넣어 마무리하면 완성. 하루에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2,000개에서 3,000개? 제작진이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팥을 이만큼씩 3번 새끼손가락으로 돌리면서 비법까지 들어가며 만든 결과는 불량찐빵 탄생. 에이 이쁜 딸을 만나시겠네.
더러운 노총각 PD, 아들 낳으면 되니까 힘내세요. 모양낸 찐빵은 발효 후 20분간 쪄내면 팥소 가득 채운 쌀찐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맛이겠죠? 맛이 어때요? 별빛이 내린다. 표정만 봐도 맛을 알겠네요. 엄마가 만들어준 찐빵 맛보다 사실 더 맛있어요. 간식용으로 먹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쌀가루로 만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껏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다양한 맛이 있어 골라 먹는 재미까지 쏠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건 옥수수 찐빵입니다. 바로 이 옥수수 찐빵. 제철 맞아 영양 만점이라는 옥수수. 햇볕 노출이 많은 여름철에 피부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옥수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로 인해서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알레르기나 습진 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고요. 옥수수로 만든 또 다른 찐빵. 근데 속이 없다? 팥이 없는 찐빵입니다. 팥이 없는 대신 옥수수와 건포도로 식감을 업! 쪄먹어도 정말 맛있지만 약한 불에 구워 먹으면 색다른 식감과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맛은 물론이고 의미도 남다르다는 이곳의 찐빵. 내 자식 같은 느낌? 그냥 애틋해요. 수익금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도와주고는 있거든요. 따뜻한 찐빵처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곳이었네요.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한 송이 장미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그래, 결심했어. 시를 따라 장미를 보기 위해 변신. 완벽 변신 후 주부가 향하는 곳은 장미가 만발한 한 공원이었는데요. 매년 함께 꽃놀이를 떠난다는 두 친구. 다 이유가 있다네요. 꽃을 보니까 또 아름답고 자연도 너무 좋고 하니까 주부로서 스트레스 받는 게 확 풀리는 것 같고 힐링이 되네요. 아름다운 장미의 자태에 스트레스는 안녕. 장미꽃이 너무 예쁜 것 같지 않냐? 장미꽃이 뭐가 예뻐? 이거 더 예쁘지. 그럼요.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좋아. 꽃놀이를 즐긴 주부들, 이번엔 어딜 가나 했더니 장미를 직접 생산 판매하는 농원을 찾았습니다. 장미 향은 맡으니까 어떠세요? 장미 향기만 맡아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장미 한 송이 장미. 아우 싸. 좋아. 장미 키우기에 도전한다는 두 사람. 그런데 장미 종류만 해도 엄청난데요. 약 한 650종의 장미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도 모양도 다양한 장미. 분홍빛이 아름다운 핑크 퍼퓸은 향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고요. 노란빛의 골드 파사대는 겨울 직전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다는 스탠다드 로즈까지. 스탠다드 로즈는 가격이 아주 다양해요. 뭐 7만 원대부터 한 150만 원까지 있고. 장미가 150만 원이라고요? 7만 원대의 장미가 일반 가정에서 많이 키우기도 좋거니와 깔끔하고 우선 모양 자체가 아름답고 그다음에 또 향이 좀 있습니다. 장미 중에 으뜸이라는 스탠다드 로즈. 가시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실내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꽃의 여왕 장미, 잘 키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충분한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그 일조량이 충분해야만이 꽃의 색상이 선명합니다. 일조량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일조량이 있어야 꽃이 제 색깔이 납니다. 장미 키우기, 고르는 법부터가 중요하죠. 잎은 푸르고 광택이 나는 게 좋고요. 꽃은 한 화분에 3-4송이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눈과 입이 즐거운 오감만족 나들이로 스트레스 타파하세요.
네, 정말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실 차례인데요. 요즘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나오면서 한층 더 네. 살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네. 주부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똑똑해진 주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똑소리 나는 주부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요. 소문난 똑순이 주부 주애란 씨, 지금 뭐 하세요? 요즘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휴대폰만 있으면 시장도 보고 가계부도 정리할 수 있어서 모두게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장볼 목록을 확인하고 물품을 척척 담아냅니다. 덕분에 장보기는 식은 죽 먹기. 계산할 때도 스마트하게 모바일로 결제, 뭔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스마트한 주애란 주부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세월이 갈수록 흐릿해지는 기억력. 뭘 찾고 계세요? 차 어디다 대놨지?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갔다가도 쇼핑을 하다 보면은 많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차를 찾기 위해서 뺑뺑 돌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돌다 보면은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엄마도 차 잃어버렸어? 진짜 못 살아. 이대로 가면 딸들에게 혼날 텐데 어떡하죠? 이때 뭔가 떠올린 주애란 주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여기에 차 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된 곳을 찾을 수 있다고요? 내 차 번호를 인식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 나가는 방향까지 가르쳐주고 또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게 편리하더라고요. 현재 위치에서 주차된 곳까지의 최단 거리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렇다면 이 넓은 주차장에서 어떻게 내 차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주차 유도 시스템입니다. 주차 유도 시스템의 전방위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전방위 카메라는 총 6면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양쪽을 다 인식을 하고 차가 있냐 없냐 해서 유무를 판단해서 차량이 전체 다 차 있을 때는 빨간불, 그다음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녹색불로 표시를 합니다. 덕분에 주차할 곳을 찾아 헛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더 있다는데요. 전방위 카메라는 360도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일단은 감시를 하면서 녹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안전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로 인해 여성 운전자들에게 위험한 장소로 인식됐던 주차장. 하지만 전방위 카메라 덕분에 사각지대를 없애고 차의 위치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불편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더불어 주차된 차량 수까지 알 수 있으니 와, 정말 스마트하죠? 통합감재센터입니다. 오늘 그 카드 투입구 안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버튼 하나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건 눌러주세요. 운전자님들이 신용카드가 안 빠지거나 그리고 할인권이나 웹할인 등록 못 받으셨던 분들이 인터폰 눌러주시면 확인하고 열어드리고 있어요. 주차 유도 시스템 덕분에 주차는 편리하게, 나갈 때는 무인정산으로 빠르게. 이보다 편할 수 없겠죠? 네, 저도 이해가 되네요. 가끔씩 네. 나이가 들면 어디에 주차했는지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있어요. 도움을 많이 받겠네요. 네. 자, 게다가 의료 기기들도 스마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자도 좋고 가족까지 더 편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확인해 보시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이 증가한 요즘.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방진래 씨를 만나봤습니다. 좀 올리면 허리가 누군지 아세요? 네? 엄마 여기 누구예요? 저 누구야? 나. 에? 딸이래. 딸. 우리 혼자 간호하는 것이 힘들지만 다른 사람 손에 어머니를 맡길 수 없었다는 방진래 씨.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1000년 정도. 그때는 걸었었지 2년 전만 해도. 그래서 요즘에 올해 들어와서는 아예 거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 사진. 누구보다 건강했던 어머니의 아픔. 사랑하는 어머니의 병간호만큼은 직접 하고 있지만 힘든 점이 있습니다. 목욕시키고 엄마를 내려서 또 가야 되고 그런데 내가 허리도 아프고 엄마도 또 넘어뜨릴까 봐
또 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땀이 찔찔찔찔 나지. 너무 힘들지. 목욕시키는 게 제일이요. 어머니를 씻겨드리기 위해 여자인 방진래 씨 혼자 어머니를 욕실까지 옮겼다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조심했다고요. 아,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방진래 씨는 최근 어머니의 침대를 바꿨습니다.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게 있다는데 샤워기는 왜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방에서 직접 그냥 목욕을 해요? 네, 방에서 목욕을 할 수 있어요. 목욕하자. 침대가 욕조로 변하는 거죠. 완전히 마술처럼 욕조로 변해서 샤워기만 갔다가 되면은 목욕을 시킬 수 있어요. 침대가 욕조로 변한다고요?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욕조로 변하는 신기한 침대. 게다가 가정 형편에 따라 혜택도 있다고요? 예, 건보공단으로부터서 확진을 받으신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생활 수준에 따라서 최대 자기부담금을 15%에서 최대 무료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침대에 샤워기 호스를 연결할 수 있어 욕실까지 따로 움직일 필요도 없고요. 씻고 난 후에는 물을 쉽게 뺄 수 있어 편리하다는데 치매 환자뿐 아니라 루게릭병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을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희소식이겠죠? 하나, 둘, 셋, 넷.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목욕 겸용 침대 덕분에 환자의 마음도 편하고 간호하는 가족의 일손도 덜었네요. 누워서 목욕을 시킬 수 있고 제가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해야지. 엄마 사랑해? 엄마 너무 이뻐. 엄마 이쁘지? 딸도 이뻐? 딸 이쁘지. 엄마가 이뻐. 엄마 이뻐. 생활 속 아이디어 하나로 몸도 마음도 편한 세상.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톡톡 생활경제 시간입니다. 박수유 산업부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계란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계란값이 폭락을 이번에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초 조류 인플루엔자가 창궐하면서 이 30개들이 한 판에 10,000원을 넘나들던 계란이 평균 소매가 4,000원대로 떨어졌는데요. 와, 절반 이하네요. 네, 맞습니다. AI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계란값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계란값이 이처럼 폭락한 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 생산농가에서 기르는 알을 낳는 닭, 즉 산란계가 급증하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산란계가 약 7,270만 마리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 올해 1분기에도 여전히 7천만 마리를 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해 초 사상 최악의 AI 여파로 이 전체 산란계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2,500여만 마리가 살처분된 게 이 사태의 시발점이었는데요. 당시 계란값이 폭등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선 양계 농가에서 앞다투어 산란계 입식을 진행한 결과 공급 과잉이 빚어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계란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네, 계란 가격은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진 지난해 8월 이후 계란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이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지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이 30개들이 한 판당 7,200여 원 하던 계란 가격이 9월에 5,000원대로 내려앉은 뒤 올해 3월에는 4,000원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4,058원으로 떨어지면서 조만간 4,000원 선 아래로 내려갈 듯합니다. 네, 좀 계란뿐만 아니라 금감자로 불리던 감자값도 갑자기 많이 내려갔네요. 네, 맞습니다. 불과 2개월 전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감자값도 4분의 1 가격으로 급락했습니다. 노지 핵감자 생산량이 넘쳐난 까닭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자 20%의 도매 가격은 올해 4월 약 10만 7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이달 들어서는 3만 600원으로 4월 대비 약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달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가량 떨어졌습니다.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소식인데 문제는 농민들이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유통업체들에서는 이 농가의 물량 해소를 돕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전남 보성 등 산지에서 60통 감자를 매입해 오늘까지 한 박스를 5,5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농가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다 윈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수취인 인증 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의 계좌이체 서비스는 이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이체가 가능한 일방향 이체로 네. 수취인 정보가 송금인에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데요. 그렇죠. 예, 수취인 인증 이체는 이 송금인이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이 금융회사는 이 입력된 수취인의 휴대폰으로 경고 문구와 함께 인증 코드를 전송하고 예, 수취인이 인증 코드를 회신해야만 이체 신청이 완료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이 수취인 인증 이체가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수취인 인증 이체가 되면 이 송금인이 사기범에 속아 계좌 이체를 신청하더라도 이 최대 30분 이내에는 이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입력된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 코드가 수신되기 때문에 이 발신번호 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또 금융회사가 확보한 이 사기범의 이름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이 인적 사항과 또 사기범이 회신한 인증 코드의 발신 위치 등 이러한 정보들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차단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수취인 인증 이체가 완료되려면 수취인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거래 대금 결제와 관련된 차고 송금이나 이 송금 용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들도 기대됩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취인 인증 이체가 이 이체를 인증한 경우에만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이 향후 보이스피싱 수사에도 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빨리 근절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습도가 높아지면서 감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 최근 3년간 발생한 감전사고의 34%는 장마철에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서울 도심의 한 가로수입니다. 전기 콘센트가 안전덮개도 없이 걸려 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페트병을 씌워놨지만 전문가들은 위험하다고 우려합니다. 내부에 물기가 닿거나 그러면은 혹시라도 플러그 꽂을 때 감전될 수도 있고. 다른 길거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전선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입간판 조명에 연결된 전선도 전기 테이프로 대충 감아놨습니다. 비가 오면 이런 상태로 해서 물기가 일부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누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이처럼 장마철에 전기가 새어나오면 보행자들이 길거리에서 감전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습도가 높아지면서 감전 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커지는 겁니다. 실제 지난 3년간 발생한 감전 사고는 여름 장마철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1,600건 가운데 575건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한 겁니다. 습도가 높고 외부적으로 물기가 많아서 있는 영향도 있고요. 옷차림이 짧아진다든지 땀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가 오는 날에는 가로등이나 입간판 등 전기 시설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사공성근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네. 일단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입는 피해도 많겠지만 2차적으로 이렇게 전기 감전 같은 이런 피해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런 장마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자세한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채널의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첫 장맛비치고는 굉장히 요란하죠. 이 밤사이 장마전선은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의 빗줄기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됐다면요. 오늘은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집니다. 현재 경북 의흥은 170mm 가까운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쪽 지방에 계신 분들 장마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세찬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내리는 동안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는데요. 지금은 일부 전남과 영남 내륙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의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전남과 경남, 제주에 50에서 100mm로 지리산 등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고요. 전북과 경북은 최고 60mm, 충청 남부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은 수도권과 강원은 종일 구름만 잔뜩 끼겠습니다. 충청 남부는 낮엔 그치겠고요. 전북과 경북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9도, 대구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강릉 31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남부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장맛비는 주 후반까지 주로 남부지방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6m까지 높게 이니까요. 해상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6월 27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